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지금 2022학년도 전형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적용을 받는 건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을 진학할 때 그 대학에서 이제 세부 스펙, 세부 이제 그 필요한 그 전형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모두 다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몇 부에 걸쳐서 이제 그 주요대와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들 이제 그 변경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그 첫째 시간으로 이제 그 전형계획, 총괄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그 큰 골격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뽑는 모집 인원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은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계속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을 증가를 시켰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신문에서 이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보도가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주요대를 기준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서울 소재 이제 상위 한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 40% 앞뒤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그 나머지 대학들이 정시 모집 비율을 약간 늘린 대학과 오히려 더 줄인 대학들이 이게 막 합쳐 있다 보니까 정시 모집 비율이 실제로 생각만큼 많이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고3 아이들이 지금 이게 23%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24.3%로 한 1.3%포인트 정도 이게 증가한 거죠. 그죠? 한 이 정도 증가한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원래 정시파 아이들이 정시 인원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할 때 그 기대하는 그 기대 수치만큼은 아닌데, 대신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비율이 거의 40% 안팎까지 갔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전체 평균이 한 24%라는 얘기는 그 아래쪽 대학들은 그 대부분 대학은 상위 몇 개 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그 대학들은 이 정시 모집 비율이 이거 24.3%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상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기본 지금 구조에서 이게 그 크게 변화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 모집은 이제 그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 학생부 교과가 한 42% 정도 되고 학생부 종합이 한 22%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의 모집 인원이 좀 약간 줄었는데, 이거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인원 또는 논술에 있는 인원들을 그 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즉 정시로 이제 넘긴 데에서 이제 그 요만큼의 이제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위주는 이제 저 뒤에도 정리를 제가 따로 해놓긴 했는데, 논술 위주 전형은 약간 뽑는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저 뒤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약간 줄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정시 그러면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까 보시면 정시 모집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24%가 되니까 23%에서 한 24% 정도 되는 거 아니냐인데, 실제로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시라고 이야기할 때 정시는 보통 수능 위주거든요. 근데 수능 위주는 실제로 한 21.9%, 그 거의 이제 좀 높게 봐도 22%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시에는 그 예체능의 실기 실적 전형이 또 한 2.2%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나는 수능만 파서 그냥 수능만 그 죽도록 공부해서 수능을 대학 갈 거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비율이 이렇게 한 25%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한 22% 정도, 한 이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늘려줬지만 이게 20.4%보다는 늘려는 줬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소폭 하락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384에서 346으로 연세대가 한 대략 40명 가까이 좀 줄었죠. 40명 가까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고대는 논술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서강대 같은 경우 보시면 235에서 169로 인원수는 몇십 명 안 줄은 것 같은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균관대를 보시면 성균관대가 530명에서 350명으로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이 많이 줄인 인원이 다 어디로 간 거냐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논술로 들어온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정시로 들어온, 그러니까 수능 위주로 들어오는, 수능 보고 들어온 아이들하고 성향을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술로 뽑을 아이들을 돌려서 어디로 넘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정시로 뽑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많이 늘린 학교, 이제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한양대가 있을 텐데, 한양대가 373명에서 241명으로 좀 많이 줄었죠. 이렇게 대폭 줄인 인원들이 대부분 다 정시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천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하고 그다음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논술이 없는데 올해 이제 논술이 새로 생긴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그러면 이 학교들은 특징이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가천대라든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라든가 이 수원대는 아이들이 적성고사를 봐서 가는 대학 중에서 이제 뽑는 모집 인원이 되게 많았던 대학들이에요. 특히나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로 거의 1000명 넘게 뽑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적성고사가 이제 폐지가 되니까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그 인원을 그대로 다 수능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넘길 것이냐 이게 지금 이게 좀 관찰 포인트였는데 지금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가천대라든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라든가 수원대는 기존의 논술을 보던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학교에 뭐라 그럴까요? 그 입학생들의 입결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보통 이제 그 적성고사를 보는 아이들 내신이 4, 5, 6등급 대 아이들이 이 학교들을 목표로 그 무진장 적성고사를 이제 공부해서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들이 적성고사를 없애고 논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의 논술은 상위권 대학의 그 논술만큼 어려울 거냐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논술을 좀 변형해서 약술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지금 좀 쉬운 논술 형태의 시험을 도입할 거로 보여지는 대학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내신이 별로 이제 안 좋은 아이들이 그러면 넌 대학을 내신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갈래라고 물어보면 정시로 갈래요라고 하다가도 막상 수시 원서 쓰는 그 시즌이 되면 그래도 수시가 기회가 6장이나 있는데 이거를 다 버려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때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던 게 뭐냐면 수도권 대학을 그 목표로 해서 그 적성고사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적성고사가 이제 폐지가 돼서 그 그룹의 아이들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게 좀 그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약간 쉬운 논술 형태를 준비해서 여러 학교들과 또 몇 개 대학을 이제 섞어서 논술로 준비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예 이제 정시로 준비를 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럼 나눠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의 이제 앞날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그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뽑는 인원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지금보다도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 전체 전형들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지금보다도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다. 대신에 뽑는 학교가 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 구조로 봤을 때는 아주 약간 줄어드는 거에 불과하다. 뭐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의 이제 정원 내 선발 비율이 이제 증가했는데 이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 그 수급자 전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전형들,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 전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농어촌 가정 전형, 뭐 이제 이런 전형들이죠.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 이런 전형들이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동안은 뭐냐면 정원 외 특별 전형이었는데 이것들을 고른기회 특별 전형을 정원 내로 갖고 오는 대학들은 그 교육부에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른기회 특별 전형을 정원 내에서 뽑게 되는, 즉 농어촌 전형을 정원 내에서도 뽑고 정원 내에서도 뽑는 이런 대학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에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정원 내에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의 모집 비율을 좀 늘렸다는 얘기는 이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이 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보통의 학생들이 쓰는. 그러면 그 보통의 학생들이 쓰는 이 전형들의 모집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요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뽑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입구가 좀 좁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건 이제 지방 학생들 대상으로 좀 희소식이긴 한데 그 각 지방에 보시면 그 지역인재 특별전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가령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 충청권 학생들만 그 지원 자격을 준다든가 대전과 충남 세종 아이들만 지원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이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인원이 올해 고3들보다 이제 여기 인원이 이제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 한 4,000명 정도가 늘은 건데 이게 비율로 보면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로 보면 1.2%포인트밖에 안 늘었지만 요 인원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인원의 비율로 보면 거의 한 25% 늘은 거예요. 16,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에 해당하니까 한 25%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방권역에서 그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이라든가 그 지역의 이제 1등 사립대학들 또는 2등 사립대학들 이런 데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이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전형 쪽에서는 경쟁률이 좀 약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경쟁률이 좀 약화되니까 그 전형을 노려보는 게
훌륭한 전략일 수가 있겠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체제 이제 개편,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수능 체제가 이제 올해 개편이 되면서 수능이 지금 이제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 제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목들을 대학들이 과연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 이제 뭐냐면 기존에도 그랬어요. 이제 그 기존에도 수능은 아이들이 뭐 수학도 뭐 가형을 선택하거나 나형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사탐을 하거나 과탐을 하거나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건 뭐냐면 대학들이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우리 학교에 무슨 과를 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걸 이제 대학들이 이제 지정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국어는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정한 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185개 대학이 국어는 아무 과목이나 언어 매체를 해도 되고 하작을 해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대신 이제 수학하고 탐구가 문제인데, 요 미적분과 기하 중 택일,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건 요걸 이과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도 과학 탐구 영역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요게 이제 이과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학에 가령 기계공학과를 오려면 반드시 수학은 수원, 수투는 공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래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잖아요.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우리 학교에 기계공학과를 오려면 반드시 확률, 통계 선택을 인정하지 않겠다. 즉 미적분과 기하, 이과 수학을 해갖고 와라라는 뜻인 거고, 탐구도 사회 탐구는 안 받고 과학 탐구만 받겠다. 이제 이런 학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학교들이냐면, 이게 56개교라고 돼 있어서 이제 학교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많지가 않고, 서울 소재 상위 한 20개교 정도가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을 진학을 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과 수학을 해야 돼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탐구도 과학 탐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에 보시면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럼 20개교가 아닌 나머지 36개 학교는 뭐냐? 그러면 이 학교들은, 나머지 한 36개 학교 정도는 뭐냐면, 전체 학과가 다 이걸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특히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의대, 치대,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데들은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이과 수학과 과학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 학과들이 아닌 학과들은 여기에 선택의 제한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56개 교는 지금 실제로는 서울 시내 주요대로만 좀 이렇게 한정을 지어 생각을 해보면 상위 한 20개 정도. 그 다음에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에서 사범계열, 그러니까 뭐 수학교육과라든가 뭐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이렇게 사범계열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과수학과 과학탐구를 지정한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다 이제 뭐냐면 문과처럼 선택을 확률과 통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과형, 요게 이제 문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건데,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가장 쉬운 게 확률, 통계니까 확률과 통계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냐면 서울 주요대가 목표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미적분, 기하하고 과탐을 해야 되는데, 단 이거를 할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미적분과 기하를 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과에서도 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등급이나 100분의 1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대학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인정해 줄 때도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만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서울의 이제 하위권 대학이라든가 경기권역에 있는 대학들,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대학들이 뭐냐면 이제 교차 지원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더라도 여기 보시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에서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갖고 와도 된다. 이게 한 92개교가 되고요. 게다가 사회과학, 직업탐구형, 요 직업탐구 영역은 뭐냐면,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사탐, 과탐 대신에 선택하는 게 이제 직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 진학할 때 우리는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 출신 아이들도 직탐을 했다면 받아주겠다 하는 아이들이 받아주겠다는 학교들이 한 107개. 그 다음에 사탐 중에 직탐은 제외하고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하나 선택을 해와야 된다라는 학교들이 한 92개교니까 거의 대부분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 세지는, 그러니까 중복해서 세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수는 이제 겉으로는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과 수학을 지정한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이과 수학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과학 탐구도 반드시 과학 탐구에서 주 과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학교가 아니라 그 아래 그룹에서는 수학도 이과 수학이 어려우면 확률과 통계로 시험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과학 탐구가 좀 어렵다면 사회 탐구로 선택을 돌려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 아래 케이스가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과에 혹시 문과 수학이나 이런 걸 고정한 게 없느냐라고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확률과 통계를 고정한 학교는 세 개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 세 개 학교는 뭐냐면 다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의학과 인문, 한의학과 자연 이렇게 인문과 자연을 분할해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한의학과 인문 모집 단위에 자연 계열 출신 아이들이 와서 이 지원을 하면 안 되니까 아예 선택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로 제한을 해버리고 탐구도 사회탐구 영역으로만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여기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돼 있는 거고 대부분의 문과 학교들은 뭐냐면 사탐과 탐을 구분 안 두는 거예요.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위권 이과대학은 이과 수학과 과학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관계없이 문과로 대학을 가고 싶다면 수학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탐구도 사회과학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이제 그 구조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정시로 이제 진학을 할 때 간호학과 인문, 간호학과 자연 또는 한의학과 인문, 한의학과 자연 이런 식으로 문과와 이과를 동시에 뽑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탐구 선택이 사회로 그러니까 사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두 개 학교 정도가 있지만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응시하는 과목들을 다 이제 그냥 이수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큰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에요. 그게 이제 올 겨울방학이 되겠죠. 올 겨울방학 때가 이제 겨울방학이 2달 정도로 기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고3을 대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를 끝까지 3학년 1학기와 수능까지 쓸 수 있는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겨울방학 때 미적분 기하를 하다가 3학년 가서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오니까 확률 통계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겨울방학에 공부한 시간이 다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때쯤이 되면 내가 목표한 대학과 지금 현재 나오는 성적 스펙을 기준으로 좀 여기저기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과연 내가 이과 수학의 과탐주합으로 순수 이과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좀 시간적인 부담을 좀 덜하고 난이도도 좀 약간 등급을 따기 쉬운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로 옮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총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주요대부터 이제 쭉 대학별로 최근 3년 동안의 이제 전형 계획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 고3들은 어떻게 치르게 되는 거고, 고2들은 어떤 점들이 이제 변경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대략 그 대학을 가려면 입시 결과 수준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토막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